별별극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련님을 잘 지켜주고 보살피라는 강대감님의 명을 받고 떠나온 것이 소인한테는 정말 보람찬 일입니다요. 그러냐? 예, 왜냐하면 길을 나서고 보니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도련님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또 도련님은 신분을 숨기시니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도련님을 곁에서 지켜드릴 수 있어서 보람차다는 말이지요. 그래, 뭐 든든하구나.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길동이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은 더 이상 못 걷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아침에 먹은 것이 잘못되었는지 아까부터 뱃속이 난리통입니다. 여기 잠깐 기다려주시면 소인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얼른 쏟고 오겠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마침 다리도 아프니 쉬고 있을 동안 다녀오거라. 네, 다녀오겠습니다요. 길동이는 허겁지겁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원하냐? 예, 배꼽까지 딸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요. 이제 다 비웠으니 어서 길을 떠나시지요. 둘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느냐? 이번에는 위로 올라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냐?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걸었는데 왜 너만 아픈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어서 다녀오거라. 그 후로도 길동이는 여러 번 더 길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힘이 빠져 더는 못 걷겠다고 하며 주저앉아 버렸죠. 아무래도 네가 탈이 단단히 난 모양이니 마을이 나오면 바로 의원을 찾아가 보자꾸나. 이렇게 하여 도련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장담한 길동이는 도련님 등에 업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고을로 넘어가는 고개가 깊어 그로부터 한참을 더 걸으니 어느 마을 초입이 나왔습니다. 마침 사람이 보여 강태백이 물었죠.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몰라서 그러니 의원 댁을 좀 알려주시오. 예, 이 마을에는 명의로 소문난 유이수라는 의원님이 계셨는데 안타깝게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아들이 이어받아 의원으로 있기는 한데 소인 같으면 거기는 안 가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있는데 왜 안 간다는 것이오?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정 가시겠다면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느티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너머가 바로 유의원 댁입니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고맙소. 도련님, 도대체 왜 저리 말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다. 아마 의술이 낮은 의원인가 본데 아무리 낮은 의술이어도 토사광난 하나를 못 잡겠느냐? 어서 가보자.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를 업어본 일이 없는 강태백이었지만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보시오. 여기가 유의원 댁이오. 맞기는 맞는데 의원님께서 환자를 보실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 보십시오. 사내는 의원에서 부리는 일꾼이거나 약초꾼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둘이 마당으로 들어서려는데 아니, 도대체 약초 창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게냐? 큰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젊은 남자가 나이든 이에게 호통을 치고 또 그 모습을 젊은 여자가 놀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죠. 지난달에 귀한 약초가 비었을 때
주의만 주고 눈 감아줬더니 너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아버님이 아니 계시다고 너도 나를 우습게 보느냐 말이다. 아닙니다. 우습게 보다니요. 소인이 어찌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답니까? 이것들이 모조리 나를 우습게 보나 본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너를 반드시 요절낼 테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말을 마친 젊은 사내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진료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유 의원인가 본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 유희수 의원님이 계실 때는 큰 소리가 날 일이 없었는데 돌아가신 이후로 유 의원님이 워낙 혼을 내시니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요. 우선 들어가 보자꾸나. 도련님, 제가 저 의원님을 꼭 만나야 할까요? 도련님도 아시다시피 소인이 다 좋은데 겁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잔말 말고 어서 가보자. 둘은 마당을 가로질러 병자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이라고 소문난 것 치고는 병자 수가 적어서 머지않아 길동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유 의원의 얼굴은 신경질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태백의 차림새를 보고는 얼굴을 조금 풀었습니다.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한 일을 담당했지만 대부분 중인의 신분이었기에 양반에게는 예를 갖출 수밖에 없었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아픈 쪽은 내가 아니라 여기 누워있는 길동이요. 몇 시간 전부터 계속 위아래로 쏟고 있으니 잘 살펴봐 주시오. 길동이는 힘이 빠져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유 의원은 아주 가벼운 병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키는 불쑥 컸으나 몸은 몹시 말라 있어 한층 더 신경이 예민해 보였죠. 오늘 무엇을 먹었습니까? 아침에 주막집을 나서기 전에 국밥 한 그릇을 먹었어. 나리도 같은 것을 드셨습니까? 그렇소. 같은 것을 먹었는데 나는 멀쩡하오. 유 의원은 간단히 진맥을 한 후에 별것 아니라는 듯이 급체가 심해져서 토사광난이 난 것뿐이니 침을 꽂고 약을 2번 먹으면 구토와 설사가 잦아들 것입니다. 고맙소. 먼 길을 떠나야 하니 꼭 고쳐주시오. 말을 마친 유 의원은 침을 꼼꼼히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길동이에게 배꼽 주위에 있는 천추라는 혈자리를 포함하여 여러 군데에 침을 찔렀죠. 유 의원이 자리를 뜬 후 한참 만에 조금 전 마당에서 창고를 훔쳐보던 의원집 여종이 들어와 침을 뽑고 약사발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강태백이 물었죠. 길동아, 어떠냐? 좀 나아지고 있느냐? 도련님, 침을 맞은 후에는 더 이상 직간을 안 드나들었으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약을 마신 후에는 어째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이 자꾸만 감기려고 합니다요. 그러냐? 우선 좀 지켜보자꾸나. 그런데 겨우 한숨을 돌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의원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 의원마다 병자들로 넘쳐나는 실정인데 이곳은 병자들이 별로 없었죠. 그중에 다리가 성치 않아 보이는 노인과 멀지 않은 곳에 앉은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여 궁금증이 생긴 강태백이 다리가 성치 않아 보이는 사내에게 물었죠. 이보시오. 노인은 어디가 아파서 왔어? 소인은 나이가 많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일 하는 판에 저자에 나갔다가 발정난소의 뿔에 찍히고 걷어차여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참 안 되었소. 그런데 여기 의원에는 왜 병자가 많지 않은 것이오? 소인은 소에 바친 뒤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참 낭패로군. 빠른 시일 내로 생각이 돌아오기를 바라겠소.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사내가 몸이 성취하는 와중에도 몹시 궁금해하는 얼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으리, 종이 나리를 모시고 와야 맞거늘? 어찌 양반 나리께서 종을 업고 오셨습니까? 길동이와 나는 둘이서 같이 먼 길을 동행하고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탈이 났으니 한 사람이 업고 온 것이지.
몹시 궁금해하는 얼굴인데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 미안하오. 뭐 이해가 가는 답변은 아니지만 아무튼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나도 하나 물어보겠소. 이곳이 유명한 의원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병자가 적은 거요? 아들인 유 의원은 의술이 부족하오? 그건 아닙니다. 유이수 나리가 살아계실 때도 병자의 대부분을 아들이 볼 정도로 의술이 출중하고 마음도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완전 딴 사람이 되었습죠. 어떻게 딴 사람이 되었소? 눈에 보이는 족족 화를 내고 의원댁 종들한테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환자도 잘 돌보지 않고 정신이 딴 데 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변한 것이오? 그건 바로 한 여인 때문입니다. 자세히 좀 말해보시오. 유이수 의원이 워낙에 명의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중인 중에서도 돈이 많은 집안이나 심지어 양반 집안에서도 유 의원 댁과의 혼사를 원했답니다. 헌데 어느 날 유 의원이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어떤 처녀를 보고는 마음에 품게 되었지요. 여자의 집이 아주 가난하여 밥도 굶는 처지였지만 유 의원이 간곡히 아버님께 부탁드려 겨우 두 집안의 혼사가 성사되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유이수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3년상을 치러야 하니 혼인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나 보군. 아닙니다. 양반님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3년상을 하시지만 중인이나 상민들은 1년상을 치르는 게 흔하지요. 특히 의원들은 아픈 사람들을 죽게 둘 수가 없으니 1년상 중에도 상복을 입고 병자들을 볼 수밖에 없지요. 아니, 그러면 뭐가 문제야? 좀 빨리빨리 좀 전개시켜. 늙은이의 시간은 젊은이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조금 전까지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영감이 답답한 듯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좀 서두르게나. 그러지요. 그래서 1년상을 치르기로 하고 혼례식을 1년 미뤘지요. 그런데 그 처녀가 워낙에 미모가 출중한지라 그 틈을 타고 동네에서 교활하기로 소문난 김진사댁 아들이 처녀 아비한테 밭대기를 좀 떼어준 모양인데 본처가 있어서 정실로는 못 드리고 첩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유 의원은 중인이고 김진사는 양반인데다가 무엇보다 강제로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처녀가 스스로 김진사 댁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니 유 의원은 속이 쓰려도 어쩌지도 못하고 저렇게 성질만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 된 일이로군. 사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병자들이 아픈 줄도 모르다가 이야기가 끝이 나자 다들 자리로 돌아가 다시 앓거나 눕거나 하였습니다. 길동아, 침을 맞고 약도 마셨는데 차도가 좀 있느냐? 예, 도련님, 지금은 다 나았는지 더 이상 배는 안 아프고 그 대신 배가 몹시 고픕니다. 그래, 다행이다. 유 의원이 명의가 맞나 보구나. 둘은 의원의 값을 지불한 후 해가 지기 전에 마을 주막으로 갔습니다. 의원에서 이야기를 들려준 사내에게 물어 찾아온 주막에는 뾰족하게 생긴 주모가 주인으로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늘 낮에 양반나리들이 닭을 잡아달라 하여 팔고 남은 것이 있는데 하필 오늘 밤은 객들이 없어서 쇳내가 싸게 드릴 것이니 삶은 닭을 드시지요. 좋소. 2그릇 드려주시오. 둘은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고 주모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해가 졌습니다. 도련님,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래, 허겁지겁 먹다가 탈나지 말고 천천히 먹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의원을 드나드느라 정신없는 하루였고 길동이는 길동이대로 위아래로 다 쏟아냈는지라 푹 삶은 닭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련님, 삶은 닭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나도 맛있다만 아까 나가보니 주막집에 어린 자식들이 있던데.
달게 건더기는 주지 않고 보리밥에 닭국물을 조금 부어 주더구나. 주모가 남은 닭을 식구들에게 먹이지 않고 왜 우리한테 팔았는지 모르겠다. 에이, 도련님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소희는 마음 좋으신 대감님 댁에서 나고 자라 비록 종이지만 배고프지 않게 살았습니다. 헌데 다른 집들 종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소인하고는 처지가 많이 다릅니다. 닭고기 국물은커녕 보리 한 주먹으로 풀죽도 못 쑤어서 굶어 죽는 이가 허다합니다요. 무심한 길동이의 대답에 강태백은 젓가락을 놓고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했고 남은 음식은 길동이가 먹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강태백과 길동이는 다시 남쪽으로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이 조용한 마을에 살인사건이라니? 겨울에 마을 제사를 잘못 지냈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라 둘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주모, 지금 살인사건이라고 했어? 예, 나리. 얼마 전에 김진사 댁 아들이 아랫마을 처녀를 첩으로 들였는데 글쎄 어젯밤에 그 두 남녀가 한꺼번에 죽었답니다요. 아니, 두 사람 다 죽었단 말이요? 헌데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 마을 우물에 갔다가 김진사 댁 종들이 나와서 떠드는 소리를 쇳내가 직접 들었습니다요. 범인이 잡혔어? 예, 포졸들이 유 의원을 잡아갔다고 합니다요. 첩으로 들어간 여자를 못 잊고 괴로워한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니까요. 허나 다른 이가 범인일 수도 있지 않소. 그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백정같이 험악한 종놈 중에 하나가 잡혀갔겠지만 글쎄 독약을 마시고 죽었답니다. 그러니 유 의원이 확실하지요. 아이고, 아침부터 아주 재수없는 소리를 들었으니 쇳내는 소금물에 귀나 씻어야겠습니다요. 길동아, 어서 동원으로 가보자. 하고 말한 강태백은 다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아니다. 나는 먼저 의원으로 가볼 테니 너는 곧장 저작거리로 가서 삿갓을 구해 의원으로 오거라. 예, 도련님. 소인이 달리기 하나는 잘하니 얼른 뛰어가겠습니다요. 강태백은 길동이에게 돈을 줘서 보낸 후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의원으로 들어섰는데 어제 유 의원한테 혼이 나던 약초창고지기가 먼저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유 의원이 잡혀갔다던데 맞소?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그리 되셨으니 이제 의원 댁에서 먹고 사는 우리네들은 어찌 될지 앞이 막막합니다요. 헌데 이곳에서 병자를 보던 유 의원이 어떻게 범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는 게 있으면 빠짐없이 내게 말해주게나. 알겠습니다요. 어제 저녁에 유 의원님은 서찰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서찰을 받고 한참을 고심하시더니 김진사 댁에 다녀올 테니 급한 병자가 생기면 그리로 기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원을 나섰습니다. 서찰이라. 여보게, 유 의원이 진짜 범인이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억울하게 잡혀간 것이라면 내가 도울 수도 있으니 유 의원 방으로 앞장서 주게. 강태백이 이렇게 힘주어 말하자 창고지기는 유 의원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살펴보니 편지가 나왔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선사소익과 먼저 사과하네. 구사차망지 옛일은 잠시 잊어버리고 금일 술시아가 일배 오늘 술시에 내 집에서 술 한잔 나누세나. 김생남. 김생원의 죽은 아들 이름이 김생남인가 보군. 서찰 내용으로 보면 김생남이 여자를 가로챈 걸 사과하려고 유 의원을 불러들였고 유 의원은 그걸 기회로 삼아 독약을 챙겨가서 여자와 남자를 죽였다는 것이로군. 강태백은 서찰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유 의원의 방을 나온 강태백은 길동이에게 의원 집에 남아 몇 가지를 더 알아보라고 지시했죠. 이제 김진사의 집으로 가서 몇 가지 의문을 풀어야 했는데 그러나 아들이 죽어 비통에 잠긴 김진사가 처음 보는 객에게 문을 열어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길동이에게서 받은 삿갓을 쓰고 하는 수 없이 변칙을 썼죠.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 누구십니까요? 나는 화엄산에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이다. 근처를 지나가려는데 이 집에서 젊은 남녀가 크게 소리를 질러대서 지나칠 수 없어 왔으니 주인께 그대로 전하라. 예?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들어간 문지기는 잠시 후 놀랍게도 문을 열어주었고 김진사의 방으로 강태백을 안내했습니다. 김진사가 침통해하는 얼굴로 물었죠. 댁이 화엄산 도사라는 자요? 이 몸은 화엄산 청명도사님 밑에서 수년째 수양 중이긴 하나 아직은 돌을 반만 깨친 상태요. 하여 세상 떠난 이들의 소리를 듣기는 하나 그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니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주면 지금 저작거리에 계신 스승님께 여쭙고 그 뜻을 알려주겠소. 김진사는 정신이 반쯤 빠져있기는 했어도 긴가민가하며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하여 강태백은 빠르게 틈을 메웠죠. 사람이 죽으면 좋든 싫든 저승으로 고이 나가는 게 주군이의 법도인데 떠나지 않고 대문 밖까지 들리게 소리를 지르는 건 장차 이 집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징조요. 한이 맺혔다면 풀어야 떠날 것이니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하시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딱 해서 들어온 것일 뿐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닌데 어쩌겠소? 고맙소. 내 뭐든지 대답하리다. 이 집의 아들과 어떤 여자가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시오? 유의원이라는 놈이 내 아들이 눈독 들인 여자를 자기가 먼저 혼사를 청했다는 이유로 투기의 눈이 멀어 내 아들을 죽였어. 허나 여자를 잘못 들이면 배가 망신하는 법이니 이 모든 게 다 그 첩이 재수가 없기 때문이요. 유 의원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있어? 그거야 세상 천지에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은 유 의원 놈 밖에는 없고 의원에 있어야 할 놈이 난데없이 현장에 있었으니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어. 두 사람이 죽은 장소가 어디요? 첩을 들이고 새로 차린 신방에서 발견됐어. 혹시 아들의 본처는 투기가 심하오? 아니요. 며느리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봐서 그런지 반부처라오. 김진사는 말을 뱉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사내로 태어나서 여인을 좋아하는 것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요.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지나가던 중이 내 집으로 들어와 이 아이는 양기가 유달리 강하니 생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오래 산다고 했는데 이런 저죽일 놈, 내일 당장 그 중을 잡아들여 가죽을 벗겨야겠소. 아니요. 만약 이름을 그리 짓지 않았다면 15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것이니 중에 가죽은 그냥 붙어있게 두시오. 그건 그렇고 신방에 시중을 드는 이가 따로 있었소? 막금이라는 아이가 시중을 들었소. 막금이가 이 집 아드님이나 첩과 별다른 일은 없었소? 그게 아주 예전 일이기는 한데 생남이가 막금이를 방으로 불러들인 일이 있었소. 아드님이 이름값을 단단히도 하고 살았소. 이런 걸 물어서 안 됐지만 발견되었을 때 모습을 말해주시오. 입에 거품을 물었고 배가 불룩했어. 김진사는 화를 내기도 하고 중간중간 고통스러워했지만 묻는 말에 하나하나 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해주시오. 내 아들이 뭐라고 소리친 거요? 이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요? 잠시 기다려보시오. 말했듯이 이 몸은 아직 돌을 반밖에 깨치지 못했으니 스승님께 고한 후 빠르면 오늘 내로 다시 들르겠소. 강태백은 김진사에게 이렇게 둘러대고 집안 사람들과 방들을 더 조사한 후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길동이를 만나 의원에서 더 조사한 내용을 보고받고 관하로 갔는데 관하를 지키는 군졸에게 맡겼습니다.
하여 이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으니 사또께 고하라고 하여 어렵게 동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니신데 본관을 도울 수 있다는 거요? 지나가는 나그네 오만 어제 유 의원 댁에 갔었던 사람입니다. 뭐야? 이런 무엄하고 무도한 작자를 봤나? 사또는 얼굴에 노기를 잔뜩 띠고 소리쳤습니다. 허허, 하도 당당하게 들어온다기에 혹시라도 높으신 분의 자제인가 싶었는데. 뭐 지나가는 나그네? 여봐라, 이 나그네를 질질 끌어내거라. 저의 부친께서는 대사원을 지내신 강연 대감이십니다. 하고 강태백이 툭 던지듯 말하자 어리벙벙하다가 사색이 든 사또는 곧바로 얼굴을 부드럽게 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작 말을 하지 그랬소. 다음번에 누가 묻거든 부친의 함자를 서두에 말하시오. 하하하. 그래,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시오. 그러지요. 사또께서 어찌하여 유 의원을 잡아들이셨소? 거야 뭐 범인이니까 잡아들였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소? 유 의원이 자백이라도 했소? 내가 과거에 유이수 의원과 친분도 있고 해서 아들인 유 의원을 점잖게 문초했더니 영통하지 않았지. 그러니 내일부터는 곤장을 치고 다시 문초하면 그깟 자백이야 몇 시간이면 받을 수 있어. 이보시오 사또. 왜 그러시오? 만약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매를 쳐서 무리하게 처벌하면 사또께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고 계시오? 사또는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그 벌은 최소 파직과 유배이고 잘못 엮이면 사형도 받을 수 있지요. 헉, 그렇게나? 본관이 뭘 어떻게 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겠소? 지금 바로 형리와 포졸들을 데리고 김진사의 집으로 가시지요. 알았소, 알았소. 이방은 듣거라. 지금 당장 형리와 포졸들을 대기시켜라. 잠시 후 강태백은 사또의 허락을 받고 옥사에 갇힌 유 의원을 만나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 지체 없이 사또 일행과 함께 김진사의 집으로 갔고 김진사와 며느리 그리고 막금이를 불러냈습니다. 관가에서 우르르 몰려들어오니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죠. 그 중에 김진사는 몇 시간 전 도사의 제자라고 왔던 강태백을 보고 어리벙벙하였습니다. 강태백은 막금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막금아, 네가 신방 시중을 들었다지? 예, 쇳내가 신방이를 보았습니다요. 너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느냐? 모르옵니다. 그래. 허면 어젯밤에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었느냐? 아닙니다. 손님이 오시면 서방님께서 손님용 술상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텐데 그런 지시는 듣지 못했습니다요. 막금아, 너 이댁 서방님이 너를 방으로 부른 적이 있다던데 맞느냐? 예, 맞사옵니다. 서방님을 사모했느냐? 아닙니다요. 쇳내는 그저 이 집 종일 뿐이옵니다. 종이어도 첩이 될 수는 있지. 이번에 들어온 첩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가 네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쇳내는 그런 불손한 뜻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그래, 그럼 이댁 서방님이 첩을 드렸을 때 안방마님의 투기는 없었느냐? 예, 안방마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서방님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애쓰셨습니다요. 어제도 서방님과 작은마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안방마님께서 직접 술상을 가져다 주셨는걸요. 막금이의 말을 들은 강태백은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첩이 들어있는 신방에 술상을 가져다 준 것이 맞소? 며느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나라의 기둥이 임금님이시고 임금님의 마음을 늘 보살피는 것이 중전마마이시듯 소첩 또한 그리 생각했사옵니다. 서방님께서 큰일을 하시려면 마음이 흡족해야 하니 소첩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사옵니다. 며느리의 답을 듣고 다시 막금이에게 물었죠. 그 술상에 술잔은 몇 개가 있었지? 평소에는 서방님 술잔 하나만 드리는데 어제는 술잔이 2개가 있었습니다요.
그리 된 거로군. 몇 달 전부터 유 의원 집에서 약초가 조금씩 사라졌는데 조사해보니 도둑 맞은 건 아니고 누군가 돈을 받고 조금씩 빼돌린 모양이요. 그중에 백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그것은 소량을 해독제로 쓸 때는 사람을 살리지만 많은 양을 끓이면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요. 백초를 먹으면 입에 거품이 생기고 배가 불룩해지는데 어제 살해당한 두 사람의 증상이 똑같았소. 그럼 이제 그 약초를 빼돌려 판자와 약초를 산 자를 찾으면 이 사건의 범인은 명백해지는데 조금 전 내 일행인 길동이가 빼돌린 자를 잡았소. 이보시오, 반도사 양반. 그 말인즉슨 백초를 쓰니가 유 의원이 아니란 말이오. 그렇소. 유 의원은 비싼 약초가 조금씩 없어진다는 걸 지난달에야 알고 엄한 창고지기만 잡들이하고 있었소. 백초를 빼돌린 자는 의원댁 여종이었고 백초를 구해달라고 한 사람은, 다시 말해 이번 살인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 집 며느리요. 강태백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백초 달인 것을 술병에 넣고 잔을 2개 줘서 두 사람을 다 죽인 것이지. 그리고 김생남이 쓴 것처럼 꾸며서 서찰을 보내 유 의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이요. 부인의 머리는 너그러운 중전마마였는지 몰라도 부인의 가슴은 투기로 가득 차서 지아비와 첩을 죽인 악귀였소. 자, 부인은 이제 빠져나갈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강태백과 길동이가 온종일 바쁘게 움직였기에 범인을 좁히는 마지막 지점에서는 여유로움이 있었죠. 이 말을 들은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네가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얌전하고 착한 너를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네가 어떻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며느리는 그 순종적이던 얼굴이 일순간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맥이 빠진 얼굴로 입을 열었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소. 나는 나와 혼례식을 올린 후 매일 밤 다른 여인을 품은 더러운 짐승을 죽인 것뿐이오. 보는 이가 있는 낮에는 웃는 얼굴로, 보는 이가 없는 밤에는 피눈물로 이불을 적시며 지냈소. 어차피 독수공방할 거라면 서방 없이 과부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나도 같이 죽게 되었으니 죽으면 서방님을 다시 만나려나? 하고는 다시 차분한 얼굴로 고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사또는 며느리를 잡아가두고 의원집 여종도 불러 조사한 후 장계를 자세하게 꾸며 포도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진범이 붙잡힌 후 무죄방면된 유 의원은 강태백과 길동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하여 유 의원 댁은 다시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대감님께서 툭하면 도련님을 논팽이라고 부르셔서 속상했는데 이번에 도련님이 진범을 붙잡고 죄 없는 유 의원을 풀어준 걸 아시면 분명 도련님을 달리 생각하실 것입니다. 의원댁 창고에서 약초 빼돌린 여종을 잡아냈으니 길동이 네 공이 크다. 하하, 그렇다면 도련님, 이제부터 소인이 도련님의 신복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자꾸나. 도련님, 그런데 두 사람을 죽인 며느리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조선은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여자는 투기만 해도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투기로 인해 지아비와 첩을 죽였으니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받을 것이다. 남편을 죽인 것은 저격살부라고 하여 부인을 역적으로 간주하는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이고 투기로 첩을 죽인 것은 투사루로 이것 또한 심각한 죄이니 아무리 가볍게 받아도 목을 매다는 교형을 받을 것이고 최대로는 목을 자른 뒤에 죽은 몸을 말이나 소에다 잡아매고 사방으로 찢어지게 하는 능지처참을 받을 것이다.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요. 도련님, 사람을 죽인 건 정말 나쁘지만 사람인 이상 자기 서방이 다른 여자를 품은 걸 보면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백년해로 하기로 하고 혼인했으니 사내와 아녀자 둘 다 정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길동이 네 말이 옳다. 강태백과 길동이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나리 소인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자네는 유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자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요. 그런데 이 밤에 여긴 어인일인가? 나리께서 김진사댁 살인 사건을 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리, 이번에는 소인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들어오게. 내일 아침 일찍 이 마을을 떠나려던 강태백은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사내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로 떠날지 이 마을에 더 머물지 궁금한데요. 강태백과 길동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옛날 조선시대를 엿보고 상상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시길 염원하며 별별극장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별별극장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